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후로 뭔가가 정해지겠죠? 이 상승장이 끝날지 아니면 불장으로 갈지가.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67%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저께 2% 정도 내렸으니까 그걸 상쇄한 분위기죠. 하지만 장 후에는 약간 하락을 했으니 장 마감의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 선물시장도 큰 변화는 없이 FOMC를 기다리는 분위기죠. 지금 경기 침체가 정말 연착륙이 된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듯 합니다. 우선 고용비용지수를 보면 전분기에 플러스 1.3%에서 플러스 1%로 감소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을 보면 플러스 1% 비율은 2001년과 2003년, 2006년, 2007년까지 4번의 분기만 있었던 수치거든요. 아직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수는 고용은 많이 올라갔지만 임금 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너무 좋은 거죠. 고용은 떨어지지 않지만 임금 부분은 확실히 내려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해낼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재고에 비해서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평균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팬데믹 때 엄청나게 급증하고 내려오고 있네요. 팬데믹부터 시작한 지금의 상황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다는데 정말 실질적인 소득이 많았을까요? 조금의 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기는 했지만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그 혜택이 이루어졌죠. 그 빌릴 수 있는 돈을 국가가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차를 바꾸신 분도 많고 비싼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집을 사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식으로 빚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개인 소득이 늘어난 건 극히 일부고 비정상적인 기간이 정상의 범위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에 시카고 PMI를 보면 44.3으로 신규 주문, 고용, 재고, 생산 부분은 하락을 했고 공급 업체 납품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시카고를 단편적으로 보면 생산은 낮아졌지만 공급은 원활하고 혹은 더 빠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비가 위축됐으니 이것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오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이거 하나 볼게요. 빨간 그라데이션이 경기 침체가 왔던 때입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죠. 위에는 기준금리고 하단 패널은 연방기금 금리의 6개월 변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착륙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높은 금리를 적어도 6개월 정도 유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역사를 보면 항상 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다시 경색돼서 침체가 오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기는 온다는 거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래서 만약에 금리의 소스가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일단락이 돼서 증시가 올라간다 해도 너무 부푼 기대감을 가지시지는 말고 꼭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 2021년 말에 나스닥이 16,212를 찍었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상승이었고 단기간에 그 고점이 올 거라는 기대나 예상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최고점 부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빨라야 3년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더 빨리 오면은 저야 너무 고맙겠지만 정말 빨라야 3년 이상,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안 오르지? 빨리 올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유자금으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는 저 멀리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드리면 주요주기 5.3년의 사이클을 보면 2025년까지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멀었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증시에 유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으로 보면 조금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급반등을 하면 주식 또한 올라가고 내려오면 주식도 하락을 합니다.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든 게 비싸지는 거니까 주식도 비싸지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는 건 주식도 가격이 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의 주식과 투자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 상승 멈추고 뭐 그런 게 절대적인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서 팬데믹 기간에 재미를 보신 분이나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단기간을 바라진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논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반등이 와도 몇 개월 혹은 1년, 2년 후에 다시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S&P 500 랠리가 매도세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기록적인 시장 하락에 베팅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랠리가 나와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숏을 왜 안 하냐면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금액도 커질 거고 마지막에 숏에 물리면 답이 없어서 손절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수익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좋아하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주식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을 가지고 몇백 번 단타를 쳐서 만약에 1억의 수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좋죠. 100%의 수익이니까. 그런데 1억을 좋은 기업을 사서 같은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더 좋겠죠. 지금 제가 추구하는 투자거든요. 이게 장기 투자고, 물론 저는 실력도 안 돼서 단기 투자할 때도 35% 정도 그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1차원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3X 레버리지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매수를 시작할 때는 하락장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원래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 뭐 거기에 4차 산업의 호황이 될 그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는 보다 위험하고 등락이 심한 종목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